반갑습니다. 네, 선덕여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촬영 예상 시각 촬영 예상 시간 오늘 목표 2시간. 가자. 아, 정말 고민이 많았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리를 하면서 좀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길더라고요. 62화가 엔딩인데 대장금도 54화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두세 배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내용이 많은 드라마라서 제가 뛰어넘는 에피소드가 진짜 많을 거거든요. 최대한 제가 명장면들은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넘겨 짚은 것들이 많아서 영상 보시고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다면은 그 MBC 유튜브 가면은 요약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제대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해보겠습니다. 박수진. 그래, 맞다. 선덕여왕을 6번 돌려봤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6번씩이나요? 네.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네, 한 2번? 2번. 네. 두 번? 본방 할 때 쭉 봤고요. 할 때 봤어. 본방 할 때 매주 챙겨봤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한 번 돌리다가 이제 마지막 10화 빼놓고 다 봤지. 한 50화까지 봤다 싶다. 왜 거기까지 봤는지 알겠네요. 이제 선덕여왕 딱 틀면은 누가 나오느냐.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이순재 할아버지가 누구시냐? 진흥왕인데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진흥왕이 광개토대왕이랑 같이 땅 제일 많이 넓힌 왕이죠. 그쵸. 광개토대왕은 이랑 진흥왕이랑 고구려에서 4세기 때 가장 큰 영토를 넓힌 사람이고, 진흥왕은 여기 6세기입니다. 땅 부자, 그죠? 네. 신라의 최대 영토를 넓혔던 왕이고, 우리 많이 외웠어. 진흥왕. 네, 한강유역을 차지한 왕이다. 이거 맞아. 달달달 외웠거든요. 달달달. 진흥왕이 있고 그 옆에 보좌하는 화랑들이 나오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투구를 딱 벗었더니 여자가 나온 거죠. 왜 군인인데 여자지?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미실이었던 겁니다. 맞다. 미실이 진흥왕부터였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일화가 나오느냐, 진흥왕이 자기가 넓혀놨던 국경지역을 순찰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마에 타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갑옷을 벗은 미실이 갑자기 이렇게 다소곳하게 진흥왕 옆에 앉아가지고 차를 따라주면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멀티플레이어네. 진흥왕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앞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소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엽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기한테 굉장히 작은 칼이 있었다. 네. 그래서 호랑이가 내 팔을 물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 팔을 호랑이 입속으로 더 집어넣고 그 칼을 빼가지고 호랑이 목을 땄다 이거야. 그래서 그 칼이 나를 살려준 칼이다. 그래가지고 그 칼로 숨통을 끊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 군왕이란 항상 이렇게 호랑이한테 팔이 물린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시대의 주인이 된 이유는 자기의 이 용기, 호랑이를 잡은 이 용기보다도 사람을 얻어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미실한테 이제 일장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내 사람은 그랬었거든. 네. 그래서 천하의 주인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자가 진정한 시대의 주인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처음 시퀀스입니다. 근데 진흥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죽어버려요, 1화에서. 근데 어떤 유언을 했느냐, 진흥왕이 자기의 후계를 백정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계도로 조금 그릴 텐데요. 진흥왕 밑에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동륜태자가 있었고요, 금륜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정은 누구냐면 동륜 밑에,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였어요. 동륜은 좀 일찍 죽은 걸로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고, 금륜 말고 백정한테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언을 누구한테 하느냐, 미실한테 합니다. 미실한테 하면서 왜요? 변호사 불러야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흥왕을 옆에서 미실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흥왕이 미실에게 하는 말, 너는 이제 불가의 귀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실은 너무 놀라죠. 내 믿었던 진흥왕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서운하냐?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하는데 얼굴은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미실한테는 일단 그런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진흥왕이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 미실의 측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설원랑을 부릅니다. 그 아저씨 누구더라? 이 설원랑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미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설원이 그 앞에서는 목숨 바쳐서 진흥왕의 유지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미실한테 가서 바로 이릅니다. 왜냐하면
미실의 정부였기 때문이죠. 맞아, 설원이. 설원은 미실한테 4년 전부터 충성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근데 진흥왕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진흥왕의 유지는 꼭꼭 숨긴 채로 미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소엽도는 지금 백정에게 갔습니다. 진흥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엽도를 백정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진흥왕이 붕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은 채로 이 백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진흥왕이 스르륵 죽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미실이 이제는 정변을 일으켜야겠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독약을 가지고 왔는데 진흥왕이 이미 죽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미실은 내 손으로 진흥왕을 시해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화초에 이제 뿌립니다. 맞아. 근데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백정. 봐버렸어, 맞아. 네, 이미 뒤에서 봐버렸습니다. 봤어. 그래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거를 다 보고 있는데 미실은 이제 진흥왕도 끝났겠다. 내가 이제 한판 놀아볼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느낌이 딱 든 거지. 거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는 미실의 명대사 하나를 딱 뿌립니다. 기억이 나실련지요? 사람 보십시오. 폐하. 내 내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옵니다. 뒤에 여기 촥 깔려있는 군사들을 딱 하면서 폐하의 사람이 아니라 미실의, 이 미실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는 미실의 시대다 하면서 소리를 쩌렁쩌렁 지릅니다. 앞에는 이제 진흥왕이 죽어있는데. 미실의 시대를 선언을 하는데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랑 중에 설원이 있고 또 한 명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문노라는 화랑이 나옵니다. 문노! 네. 화랑 중에 이제 1번 가장 중요한 사람. 문노가 문노. 1장이잖아. 이 세계관 안에서 문노를 이길 자가 없어요. 문노 1장임. 가장 중요한 사람. 문노 최고임. 근데 문노는 진흥왕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가지고 이제 문노한테 진흥왕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북두 칠성 얘기하는 거예요. 쌍색 나오나요? 네. 7별이 8이 되지 않는 한 미실에게 대적할 자는 없으리라. 미실과 대적할 자가 있다면 북두의 7별이 8이 되는 날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노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미실이 와가지고 궁을 회집고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문노한테는 그런 예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자, 이제 4년 뒤, 이게 모든 게 다 일화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4년 뒤. 진흥왕이 승하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느냐? 바로 이 금륜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금륜은 누구냐면 진지왕입니다. 바지킹. 진지왕 앞에서 미실이 한 아이를 들고 읍소를 하고 있어요. 저를 인첩으로 만들 셈입니까? 하면서 읍소를 해. 그러니까 환우를 시켜준다 해가지고 진지왕을 왕위로 올렸더니 안 해준다 했나 봐. 근데 맞아. 미실이 너무 열받은 거야. 맞아. 약속을 안 지켰어.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건 진흥왕의 유지는 분명히 얘를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미실이 그 유언을 숨기고 얘를 올린 거야, 진지왕을. 휘두른 거죠. 그래서 미실과 진지왕은 혼인 관계였다는 것,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엄마와 다름없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옛날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막 우는데 진지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미실이 알겠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진지왕을 결국에는 폐위시키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미실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 올렸는데도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상당히 냉정한 엄마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이랑 누가 혼인을 했냐면 마야가 혼인을 했습니다. 박수진. 마야 부인이 혼인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마야 부인이. 그래서 이 소엽도가 이제 누구한테 갔냐? 마야 부인에게 갑니다. 이거 뭐 혼수였나 보죠? 이제는 임신했으니 요 칼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소엽도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나오느냐? 시녀가 나옵니다. 소화가 나와요. 소화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백정이 어렸을 때부터 백정을 모신 시녀고요. 요 시녀가 처음 등장이 넘어지면서 등장해. 그러니까 약간 모질하고 약간 덜렁거려. 예, 푼숙기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처음 연기 과장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튕겨요, 연기가. 근데 그런 연기를 하면서 나오는 시녀가 있는데 요 시녀하고 마야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고하기 위해서 신당을 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궁 안에 신당이 있었나 보죠. 맞아. 그래서 신당을 갔는데 그 안에서 화랑들이 낭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낭장 결의. 이게 뭐냐면 화랑이 보통 이제 다 남자인데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분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화랑들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은 놀라죠? 이게 뭐지? 얘네들이 이걸 왜 하고 있지? 그거를 몰래 보고
나가려는데 설원랑이 그걸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낭장하고 있는 거를 몰래 봐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화랑들을 불러서 낭천제라는 걸 했어요. 지금 화랑들이 다 미실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낭천제라는 걸 하면서 이제 왕과 왕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드높은 사기를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화랑들이 진지왕 앞에서 태도가 불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왕은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하는 순간 미실 뒤에 그 낭장을 한 화랑들이 쫙 깔려 들어오면서 진지왕한테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실이 역모를 일으킨 순간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낭천제 자체가 진지왕을 패하기 위한 행사로 바뀌고 미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원화였던 거예요. 화랑도의 여자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들은 미실한테 전부 다 충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왕이 아니라 미실이 하라는 대로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실의 말은 원화로서 화랑들의 뜻을 전하는 거다. 스스로 물러나시라.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데 진지왕이 싫다 싫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미실이 이렇게 앞에 서 있고 뒤에 화랑들이 이렇게 쭉 서 있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화랑들이 갑자기 손에 이렇게 칼을 묶더니 갑자기 자결을 해. 맞아. 예. 그래서 1열 아웃, 2열 아웃 되니까 진지왕이 그제서야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실이 원래 자기가 받았던 유언, 백정을 왕위로 세우라는 그 유언을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백정은 뒤에서 얼렁뚱땅 하면서 뭐야 뭐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나오면서 우리 새로운 왕입니다 해서 백정이 왕이 됐습니다. 완전 미실천하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백정은 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백정이 누구냐면 바로 진평왕입니다. 아까 전에 마야 부인 뒤에서 설원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야를 어떻게 하려고 아 마야를 없애야 미실이 저기 옆자리로 가니까? 네, 그쵸. 여기 이제 팀 미실이에요. 팀 미실 안에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마야를 어떻게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마야를 납치해가지고 가고 있는 와중에 문노가 그 사실을 봤네. 그래서 문노가 구해주러 마야 부인 뒤를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구하려다가 같이 묶여가지고 둘이 물에 빠졌어. 그러나 마야한테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소엽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밧줄을 끊어가지고 둘이 살아나온 거예요. 너무 다행히도. 근데 이렇게 마야 부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진평왕을 왕에 올렸잖아. 그러면은 미실이 다시 자기의 원대한 꿈을 이뤄야 되잖아. 황후가 돼야지. 그러면은 마야 부인이 없어야 되잖아.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요. 둘이 이렇게 되는 사랑했거든. 거죠. 그렇죠. 둘이 되게 극진히 사랑했거든. 네, 맞아요. 이제 화백회의가 열려요. 화백회의란 무엇인가? 신라 그 조정 안에서 가장 높은 관직의 사람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신라의 중차대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건이 뭐냐? 미실이 진평왕의 황후가 돼야 된다? 아니다. 찬반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성사가 되기 직전인데 그때 문노가 이제 마야 부인을 구해가지고 온 거죠. 임신한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의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마야 부인이 임신했던 그 아기가 진맥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쌍둥이였던 겁니다. 쌍생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의녀가 진맥을 했더니 쌍생인 거야. 그런데 혁거세 때부터, 그러니까 신라의 그 건국 시조죠. 혁거세 때부터 내려온 황실의 예언이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어출 쌍생이면,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어출 쌍생이면 뭐지? 뭐지? 어출 쌍생이면 성골 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출 쌍생이면 성골 남진이다. 어출 쌍생이면 성골 남진이라. 이게 황실의 유궁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쌍둥이를 낳으면 성골 남자의 씨가 마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감히 쌍생을 임신했으니 뭐 쫓겨나야 된다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 근데 진평왕은 마야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진통을 해서 낳기 시작했는데 몰랐어요, 이 본인들은. 그래가지고 한 명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더 낳으니까 진평왕이 소화를 시켜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보냅니다. 제발. 왜냐하면 마야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동생을 진평왕은 내보내서 동생을. 그때 선택한 거예요. 쌍둥이 딸이냐 내 아내냐. 내 아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화는 처음에는 못합니다 제가 왜요 저 덜 떨어진 시녀입니다 제가 왜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소엽도랑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딸한테 이제 소엽도가 쥐어져서 갔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둘 다 귀 뒤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고 출산하는 장면에서 무슨 인서트가 같이 나오느냐. 아까 전에 그 지능왕의 유지가 있었잖아요. 예언. 북두칠성이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7개잖아요, 별이. 근데 이때 계양성이라는 6번째 별자리가 갑자기 비응 하더니 2개가 돼요. 이거를 누가 보고 있었느냐? 문노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노는 지능대제, 갓 지능왕께서 이거를 예언하셨구나. 왔다. 지금 태어난 누군가가 왔다. 지능대자 신줄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실 일당은 어쨌든 간에 이게 쌍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음은 쌍둥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쌍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행동대장에 설원랑을 앉히고 동생 중에 이제 미생이라고 있었어요. 미생이 그래. 정웅인. 팀 미실을 먼저 완성을 해보자면 여기에 이제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미실의 오리지널 남편. 여기가 정부, 여기가 이제 남동생. 세종은 좀 중후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아들이 있어요. 여기가 하종이 있고요. 여기가 보종이 있습니다. 보종이 저기 그 정시아 남편이잖아요. 정시아 남편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 여기가 딱히 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험한 일을 하는 데고 여기가 조금 더 집안이 좀 살아.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사람들이 조금 더 잡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대장 설원 지명하고 이제 갑니다. 이 사람들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소화가 궁 밖으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노가 어쨌든 간에 그 계양성 터지는 거 봤잖아요.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소화를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노가 거의 이제 조자룡인 거야. 그 애기를 안고 1대100을 해요. 다 이겨요. 문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드라마 안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화가 그 아기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이제 내가 엄마야. 꼭 살려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싫어요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됐어. 네, 그 애기가 너무 빵긋빵긋하고 너무 이거 어떻게 이 애기를 버리겠어요. 심지어 황실의 피인데.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벼락처럼 떨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소아. 어쨌든 간에 궁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궁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어. 근데 미실이 그걸 알게 된 거야.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걸. 그래서 이 병사들 앞에서 미실이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노가 미실한테 와서 지능왕의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계양성이 2개로 터지는 날에 당신한테 대적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실이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지금 빡쳐 죽겠는데 여기로 빠져나간 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미실의 행동. 갑자기 칼을 슝 빼들더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3명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피를 닦으면서 자기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서서 말합니다. 내 사람은 실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칠수! 맞다, 칠수. 여기에 문노 살리에르. 그 되게 정확한 표현이다. 문노 살리에르. 여기에 화랑은 누가 있느냐? 이게 칠숙이 나와요. 칠숙랑. 칠숙이 문노보다는 조금 아래인데 그래도 이 대단해. 팀 미실 안에서는 1등이야. 네, 여기서는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칠숙을 불러가지고 당장 그 여자랑 쌍둥이를 찾아라 하명하는 겁니다.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케이. 쫓기고 소화는 동굴에 숨었고 칠숙이 그래가지고 가서 불을 질렀고 그래서 소화가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애를 살렸는데 소아는 애기 데리고 도망갔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이 이릅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15년 뒤. 소아 참 생명력이 대단한. 이제 어디 있느냐? 타클라마칸 사막에 왔습니다. 칠숙, 미실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그 애 찾아와라. 15년 동안 그 애를 지금 찾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찾고 있는 그 칠숙이 누군가를 앉혀놓고 사막에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해가지고 그 연대기를 줄줄이 읊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렇군 해가지고 그 아이가 운영하는 여각에 칠숙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진평왕이 내보낸 덕만이라는 공주였던 거예요. 지금은 공주 아니죠. 덕만. 이 덕만이가 엄마를 소화로 알고 크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소화가 운영하는 여각에 칠숙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호랑이 소그래. 근데 덕만은 지금 어떤 어린이로 자라고 있었냐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에 얘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3개 국어야. 그러니까 게림말, 중국어, 로마어 뭐 이걸 다 하는 애긴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오는 아저씨들한테 맨날 책 달라 그러고 돋보기 가지고 놀고 맨날 그래. 그런데도 생활력이 너무 강하고 엄마가 조금 막 자주 넘어지고 이런다 했잖아요. 근데 폐병까지 얻은 거야. 그때 그 동굴 안에서. 그래서 엄마를 계속 케어하는 굉장히 슈퍼 어린이로 자라고 있던 겁니다. 슈퍼 14살이네. 네. 너무너무 생활력이 강한 어린이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소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덕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계림이 고향인 거 말하면 안 된다고 맨날 가르쳐. 근데 왠지는 말 안 해.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궁금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프고 이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나는 아빠 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맨날 자기 아미씨처럼 하면서 이제 크고 있는 거예요. 덕만 안에도 약간의 이제 결핍과 궁금증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 게림은 이제 미실한테 점령 당했어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당한 허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 진평왕의 세 아들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성골 남진이라? 예, 그거는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다 죽었고 여기 이제 첫째로 천명이라는 천명공주가 나옵니다. 예진아 씨잖아요. 그렇죠. 천명은 궁에 남아가지고 동생이 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죽어. 그때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쓰러져서 울어. 나 때문에 이런 뉘앙스인 거지. 근데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 울고 있으면 미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또 왕자님께서 승하하신 건 너 때문이다. 다음 왕자도 그 다음 왕자도 모두 너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천명한테 막 합니다. 막 웃으면서. 연기가 정말 대단해. 그렇게 아들들이 죽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진지왕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용수와 용춘. 천명과 용수가 혼인을 합니다.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사촌이잖아. 네, 혼인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성골 남진이야. 없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태자로 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이 진흥왕 앞에도 이어받을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거나 혹은 이렇게 사위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대. 그러니까 얘를 이제 태자로 세우려고 한 거죠. 혼인했는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미실의 마음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명은 아직 고작 해봤자 뭐 한 10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천명한테 가가지고 이제 천명을 슬슬 긁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하려는 거 사실 황후가 되고 싶어서 곤모술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명은 미실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둥절한 거지. 너무 순수하게 당황하는 거야. 나는 술수 같은 거 모른다. 나는 그냥 진심을 다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실은 그 옆에서 계속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넘어가면요. 여각을 뒤져가지고 진명의 칠숙이 결국에는 이 어린이와 그 여각의 주인이 소화라는 거를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그 집을 다 뒤졌어. 퍼탈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문노 이게 써있고 그 왕실에서 쓰던 보자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알아버린 거죠. 얘네가 안 그래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가지고 서로의 실체를 압니다. 소화와 칠숙이 서로 쫓기고 쫓던 사이였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드라마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칠숙이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소화가 동만을 지키기 위해서 쇠코챙이를 들고 달려가서 칠숙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왕의 명령 하나 때문에 어설픈 엄마 역할을 하고 15년이 지났지만 진짜 사랑으로 키웠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칠숙이라는 사람 앞에서 위협을 당하는 장면을 보니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칠숙을 쇠코챙이로 찌르는 그런 엄마가 된 거죠. 그 덜 떨어져 보였던 시녀가. 그래가지고 둘이 도망을 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쉬려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두 모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대치회가 열렸어. 근데 소화가 로만 되는데 계림은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가 계림일 순 없대. 근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 대체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받지 슬슬. 왜 말을 안 해줘. 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덕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빠는 누구고 칠숙이란 사람은 날 왜 쫓고 우리는 왜 도망가고 그리고 뭐 소엽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엽도는 뭐고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덕만이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칠숙이 우리 엄마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계속 있겠죠. 나도 살고 싶지만 우리 엄마도 내가 지키고 싶겠지.
근데 칠숙이 또 쫓아왔어요, 사막에. 그 여각에 불이 나가지고 화기의 눈이 상해서 이거 절대 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집념에 미쳐서 15년 동안 쫓았으니까. 예, 이 모녀를 또 쫓아온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모래 구덩이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소화가 빠져요. 이 쫓기는 와중에 소화가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덕만이 자기 가방에 있었던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화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었어. 근데 칠숙이 저 뒤에서 다시 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덕만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덕만은 위로 끌어내리고 있고 소화는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고 칠숙은 여기 지금 쫓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소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엽도로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화는 여기 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죽어버렸어. 네. 그랬는데 이제 진짜 엄마가 죽고 덕만은 혼자가 됐구나, 그럼 칠숙이한테 잡히나 했는데 그때 모래폭풍이 불어와가지고 모두가 모래 바람에 그냥 휙 덮여져 버려요. 근데 덕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 엄마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엄마를 찾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요. 여각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로마에서 온, 이집트에서 온 아저씨들이 덕만을 이제 구출해줬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 쫓고 쫓기는 에피소드의 일단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편 다시 신라에 와서 이제 용수랑 천명이 결혼을 했잖아요. 또 뭐가 골치 아픈 게 있느냐. 이게 진지왕이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위된 왕의 아들이 태자가 맞느냐에 대해서 또 난리가 난 거야. 맞지.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성골, 진골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많이 할 건데 여기는 이제 또 진골핀 거예요. 여기는 성골이고. 그러니까 이 진골이 왜 태자가 되냐. 심지어 폐위가 됐다. 폐위돼서 강등된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한 것도 없는 네가 왜 되냐 해서 용수가 그러면은 제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오겠습니다. 그럼 인정해주세요. 했지만 용수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이겼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명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또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괜찮은 청년이었지.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천명과 덕만이 손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 둘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계속 교차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쌍둥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먼저 덕만 계림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유를 알아내야지. 내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지, 이 사람은 도대체 날 왜 쫓아왔는지, 우리 엄마는 왜 그랬는지 알아야겠다. 계림으로 향하게 되고요. 천명은 출궁합니다. 승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고 사실은 문노를 찾아가려는 천명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노를 찾아가서 이 망가진 왕씨를 내가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 천명도 멋있어.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실한테 화랑을 다시 뺏어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용수의 동생 용춘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천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누구였습니까? 용수의 아들? 네, 천명과 용수 사이의 아들. 잠깐만, 누구냐고요? 네. 누구야? 그게 바로 누구더라? 김춘추였습니다. 맞아! 근데 되게 놀랐어요. 맞아, 김춘추가 여기구나. 춘추야 막 이랬어. 네. 맞아. 요런 스토리가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나가서 몰래 아들을 낳은 거지. 그렇게 됐고요. 근데 팀 미실은 한편 천명이 지금 문노를 찾으러 나가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미실한테는 이 문노라는 이름이 상당히 PTSD가 오는 스트레스. 단어인가. 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사사건건 다 간섭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못 이루게 자꾸 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천명이 왜 문노를 찾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와중이고요. 덕만이 무사히 계림에 왔습니다. 이제 문노를 찾습니다. 덕만도 문노의 존재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문노라는 이름이 써진 서찰도 있었고요. 자기 아빠인 줄 알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문노가 내 아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찾아왔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덕만이 이제 만노굴이라는 데 와서 문노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웬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이 사기꾼들은 이제 죽방고도라는 화랑의 또 중요한 인물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훔쳤던 물건을 몰래 덕만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그걸 찾고 있었던 화랑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김유신인 겁니다. 유신랑? 네. 그 마을에서 이제 휘젓고 다니는 화랑 집단이 있었는데 대장이 김유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덕만과 김유신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 미실도 문도 잡아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서른공한테 시켜. 하자. 이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종이 약간 부르퉁해. 아니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중요한 일마다 서른랑과 보종한테만 시킵니까? 하면서 구이정대 말투가 진짜 좀 이렇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이제 세종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미실이 세종을 계속 넘버원 남편으로 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신분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세종을 왕위에 올려서 황후가 되려는 큰 그림을 계속 갖고 맞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을 결국에는 이제 상대등에 올려요. 상대등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무총리급이라 해야 되나? 그래갖고 설원랑한테 문노 어떻게 하자. 문노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겠다 해서 문노의 위치를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문노한테 가는 길이 같으니까 덕만과 천명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그 어린이들끼리. 어린이들이 만나는데 여기도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서 이제 한 줄 요약을 하면 막 구화해줘 막. 네. 가다가 위기를 겪다가 풀리고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고 끌어안고 너 귀 뒤에 점 나랑 똑같네 이거 합니다. 피가 끌려. 이렇게 돼. 그래서 문노가 있는 절에 가게 돼요. 문노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열애사에 있었어. 열애사에 있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둘이 같이 갔더니 한 발 늦은 겁니다. 이미 미실이 와서 싹 쓸었어요. 이미 쓸었어. 그래가지고 보종한테 여기 들켜요. 여기 쫓깁니다. 서로 쫓겨. 서로 쫓기는데 여기도 한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이제 줄이자면은 천명은 일단은 김유신한테 잡힙니다. 김유신과 천명 사이에도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천명이 좀 질 나쁜 이제 시민인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하로 압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엄하다. 이때 김유신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수련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만든 볏짚 해놓고 100만 21, 100만 22 이거 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다가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9,900번을 넘겼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러니까 뒤에 보고 있던 천명은 속이 터지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 10,000번을 다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신이 마지막 뵐 때 마음이 흐트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명이 미련한 자를 보았나? 네 마음 따위를 누가 한단 말이냐? 그냥 10,000번을 채우면 될 게 아니냐? 했더니 유신이 누가 알든 상관없다. 단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팀 덕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서예요. 진심을 다하면 일이 풀릴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 졸라 묵직해. 막 무거워 막. 강철 같은 마음이 다들 있는 거야. 무거워 죽겠어. 네.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또 오해가 풀렸고 어떻게 되냐면 천명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대로 화랑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김유신과 덕만 그리고 아까 그 사기꾼들 그 죽방고도 이 사람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서라벌로 데려가서 자신의 화랑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김유신을 나의 화랑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 밑에 낭도들이 있는데 이제 덕만은 김유신 화랑 밑에 낭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화랑 이름은 용화향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들어갑니다, 서라벌로. 나 어떻게 저기 화랑 낭도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그랬었지. 1,000명이나 얻었지. 서라벌에는 이미 10화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10개의 화랑 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들이 텃세가 미쳤어요. 안 인정해줍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방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서라벌에 지금 있는 집 자식들 꺼덕대기 바빠가지고 싫은 거예요. 저런 애들이 들어온 게. 공주 낙하산이다.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깃발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막 찍고 난리가 나. 이때부터는 재수없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덕만이 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덕만도 자기가 원하는 미션이 있잖아. 나 어디서 왔을까? 알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다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신당이 있었어. 자기 가는 길에. 위패들이 모셔져 있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칠숙이라는 이름의 위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하는 순간에 칠숙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서 궁주님 앞에서 명예롭게 죽었어야 됐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주가 뭐냐면 미실. 궁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실이었던 거죠. 근데 덕만은 이게 미실인 거 아닌 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고 이제 그게 궁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칠숙이 그 칠숙일 수 있겠다라는 영광고리를 지금 인지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떠올리다가 미실한테 걸립니다. 아이고. 왜냐면 그 관리하는 게 이제 팀 미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걸려. 그래서 미실 앞에 와서 대질합니다. 미실, 열애사 너 왜 갔니? 열애사 갔던 거 알고 있었거든. 아. 근데 덕만이 문노 어디 있습니까? 한 거예요. 미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열애사에 간 건 알겠는데 그게 문노 찾으러 간 건지 몰랐거든.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 입에서 문노가 왜 나와? 표정이 막 일그러뜨려져.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용화 향도가 보종의 1월 성도를 이긴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김유신 팀이 용화 향도면 보종 팀이 1월 성도인데 지금 보종이 여기서 넘버원이야. 10화랑 중에서 가장 무게가 뛰어난 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실의 캐릭터가 뭐냐면 일단 자기랑 대질하고 있는 사람 좀 재밌으면은 계속 보고 싶어해. 그리고 조금 뛰어난 인물인 것 같다? 내 팀으로 만들자. 네. 어. 나한테 조금 싸가지 없게 대해도 어떻게 구슬리지 얘를? 내 어떻게 팀이 내 되라. 사람으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흥왕이 말했던 유지랑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의 주인이 된다 했으니 어떻게든 좋은 사람들은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진주 목걸이 꿰는 것. 그래가지고 좀 영특해 보이니까 계속 데리고 놀고 싶은 거예요. 재밌어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덕만은 칠숙에 대한 힌트를 한 5% 정도는 얻게 얻었다. 됩니다. 무슨 명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용화향도 수면은 계속돼요. 여기가 지금 서라벌 화랑들한테 개무시당한 거 좀 잘해야 되겠으니까 김유신이 겁나 굴립니다. 겁나 굴리는데 덕만은 특히 더 굴려요. 왜냐면 이게 신체적 열세일 수도 있겠지만 덕만이 항상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 수련 과정에서. 지금 덕만이 여자인 건 다 아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모릅니다. 다 남자. 네네네네. 남동자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1000명도 남자인 줄 아는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맨날 꼴찌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김유신이 덕만한테 모래주머니를 맨날 채워. 맞아, 더 맞아. 열심히 시키려고. 맞아. 그래서 약간 여기서 현관이 생긴단 말이죠. 왜 이렇게 유신랑은 맨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꼴찌로 들어와서 맨날 진흙 범벅이고 옷이 그냥 개판이야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얼굴 씻어 얼굴 씻고 나 이제 꼴찌 아니지? 하는데 이용원이 갑자기 이용원이 됩니다. 됐어. 되게 닮았지? 성인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게 나왔어. 그때 난리 났었어. 아 그래요? 너무 닮아서. 진짜 닮긴 했더라. 아니, 모든 아역들이 다 닮았어. 유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덕만은 잠도 안 자고 활실 당긴 연습하고 지금 낭도 수련에 푹 빠졌어. 그치만 그 시퍼랑들은 틈만 나면 와서 꺼덕대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뭐가 있느냐, 백제와의 전쟁이 심각해져가지고 화랑들 전원 출전하라는 황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화향도는 공을 세워야죠. 이제 어디랑 콜라보 팀을 형성하느냐, 알천이라는 실력 좋은 화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처음엔 또 사이가 안 좋았어. 네, 비천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맞아. 알천도 꺼드럭대는 시파랑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쟁 한행 과정 안에서 덕만과 김유신한테 크게 감화를 받아서 이 둘이는 전우애가 상당히 생긴 상태고 알천도 덕만의 어떤 그 진심 어린 말들에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다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꺼드럭대는 시퍼랑도 인정해줘. 왜냐면 얘네가 진짜 힘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인 부대를 먼저 보내고 자기들이 유인해서 백제군을 따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죽는 미션이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얘네가 한 거야. 근데 그래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얘네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서라벌 그 꺼드럭들이 이게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깃발도 세워줍니다. 이제 세워줘요. 메인스트림이야. 그래서 축하 파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 축하 파티에서 진짜 중요한 단서가 뭐가 나오느냐. 김유신이 알고 봤더니 망한 나라인 금관 가야의 후손이었다는 맞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의 컴플렉스예요. 가야 출신인 게. 그 다음에 무슨 에피소드가 나오냐. 천명이 원래는 덕만한테 공주인 걸 숨겼어요. 숨기다가 스님 분장을 하고 궁 안에서 계속 만나고 몰래 만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덕만이 천명이 공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 때부터는 또 무슨 팀이 결성이 되느냐, 덕만과 천명이 합쳐가지고 이제 천명팀도 만들어져요. 팀 1000명. 네, 팀 천명의 미션은 뭐냐, 미실의 모든 것을 알아내자. 아 어떻게든 이 왕실을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게 있는 겁니다. 미실 때문에 신라 조정이 개판이라는 게 천명공주에 굉장히 사무친 한인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게 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살짝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진평왕은 정말 무능했을까?
이 드라마 안에서 보면은 도대체 저 왕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마야 부인을 사랑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힘이 없어. 알아서 하거라. 그래. 이것만밖에 안 해. 근데 알고 보니 진평왕은 무려 재위 기간이 53년이나 되는 우와. 나쁘지 않은 왕이더라고요. 진행왕이 영토를 넓혀놨잖아. 그거를 안 뺏기고 일단 잘 지켰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다라는 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다 줄라 그랬겠지? 그렇죠. 왕위를?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상당히 이 인물을 많이 왜곡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성군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 안에서는 진평왕은 미실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실이 어떻게 이 왕실을 장악했는지 설명해주는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을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더라? 여기가 이제 신구. 기억이 안 난다.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여기는 그 좀 장관 같은 느낌? 이제 이 사람은 보통 스피드웨건이야. 이게 왜 그랬는지 알려주는 사람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실이 황실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실이 어렸을 때 고열에도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기유제를 청성 들여서 지냈더니 신녀. 하늘이 감동해서 비가 내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은 미실을 천신황녀라는 타이틀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준 신녀라는 거죠. 그래서 미실이 그렇게 조정을 장악을 했다는 거지. 거기까지 이제 을제가 나와서 왜 그런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다음에 수나라 상단이 옵니다. 수나라 상단이 들어오는데 상단을 통해 누가 들어오느냐? 죽은 줄 알았던 칠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 죽었네.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칠숙을 누가 발견하느냐? 덕만이 발견을 합니다. 덕만은 혼자만 봤어, 일단은. 근데 그 옆에도 놀랍게 또 소화가 있었던 거야. 어? 같이 들어와요. 안 죽었어. 덕만은 칠숙은 봤고 소화는 못 봤어. 그런데 소화는 말을 잃은 상태인 거야. 완전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칠숙이 도대체 왜 소화를 데리고 있느냐. 플래시백이 나오는데 모래바람이 그 둘을 덮쳤을 때 한참 뒤에 칠숙이 깨어났는데 모래 구덩이에 파묻혀 있던 소화를 구해준 거예요, 칠숙이. 그래가지고 소화가 동굴 안에서 덕만한테 인공호흡 해주던 것처럼 칠숙도 소화한테 인공호흡을 해주면서 이 소화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이해를 굳이 해보자면 둘 다 자기가 모시는 사람한테 받은 그 명 하나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겼으려나? 동지애 같은. 네, 그런 느낌이려나? 자세하게 감정선이 나오진 않아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칠숙이 소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 소화는 잘 모르겠지만. 소화는 싫어했어. 한편 이 수나라 상단이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사다함의 매화가 나와요. 사다함. 사다함의 매화. 이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이 글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다함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요. 이게 너무 옛날 이름이라서 이 사다함의 매화가 들어온다는 걸 듣고 미실이 너무 좋아해. 사다함의 매화가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팀 1000명 미션 사다함의 매화가 뭔지 알아내라. 이게 된 거지. 그리고 팀 미실은 사다함의 매화를 몰래 들여와서 미실의 손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이제 미션. 2개의 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겠는 덕만은 몰래 그 상단 방에 진입해가지고 이 상자 뭐 이거저거 열어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덕만이 딴 상자 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사막에서 보던 책, 돋보기, 소화라는 명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연 상자에. 그러니까 덕만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사다함의 매화는 덕만이 열어봤던 상자 말고 다른 상자 안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실이 딱 열어보면서 정확하게 왔다. 이렇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덕만의 물건은 칠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실한테 주라고 줬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덕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다함의 매화는 뭐였냐면 가야인의 책력이었습니다.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기상예보 같은 거 아니야? 사다함이 미실의 첫사랑이에요. 사다함도 화랑이었습니다. 전쟁 갔다 오면 우리 결혼하자 그랬는데 이 야망찬 여자가 기다리지 않고 세종이랑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다함은 근데 일편단심 난 미실뿐이야 하면서 상자 안에 이 가야인의 책력을 넣고 그 위에 매화를 올려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실이 말하는 책력이라는 것이 사다함의 매화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로 장악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책력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신권이나 다름없지.
계속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선진 문물을 계속 수입을 하는 게 자기한테는 진짜 중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자는 결국에는 이제 원래 받기로 했던 미실한테 전해지는데 그거를 보고 칠숙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쌍둥이 한쪽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칠숙이 말합니다. 제거되었다. 시녀와 함께 제거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여 진짜 데리고 왔잖아. 네. 근데 미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어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 너무 이거는 좀 미실이 생각해도 이 칠숙이라는 인물의 그 충성이 대단하지. 감동받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아무리 이 냉혈한도 칠숙한테는 좀 태도가 달라요.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만이 팀천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미실을 미행했어요. 근데 미실한테 들켰어. 그래서 미실이 잡아왔어. 그랬는데 미실이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자기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덕만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뒤에서 덜덜 떨면서 그 책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미실은 니네가 찾는 사다함의 매화가 이건 줄 아는 거냐 하면서 깔깔깔깔 이제 웃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 거여서 그런 건데 그 옆에 미생이 있었어요. 근데 미생이 미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덕만이 사실 로마어를 할 줄 알더라. 근데 그거를 속여놓고 나중에 알았지 뭡니까? 이 요망한 깔깔깔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실이 보고 있던 그 책이 로마어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실이 갑자기 재밌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 매일매일 밤에 와서 내 앞에 와가지고 책 좀 읽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덕만은 이제 그때부터 팀 천명의 언더커버 요원이 돼가지고 미실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성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은 미실이 어쨌든 천신황녀의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천제를 지내려고 해요. 하늘을 좀 달래면서 계시를 받겠다는 거야. 어떤 신의 계시. 사실 책력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정 대신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미실이 항상 그런 걸 하고 나면은 신의 계시다 하면서 뭘 요구했거든, 항상.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에는 뭘려나 하면서 좀 다들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덕만은 미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로마어로 된 책이 뭐였냐면 거의 군주론이야. 군주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폭군이다, 저렇게 하면 폭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미실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작거리에 가면 이 미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다 하더구나.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덕만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실은 그건 내가 퍼뜨린 거다.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과 무서워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정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한테도 그렇고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무조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최우선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위천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정이 뭐냐면 이제 궁 앞에 이렇게 우물인데 이 우물이 뭐냐면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우물인 거예요. 근데 이 나정에 갑자기 바닥에서 불상이 솟구쳐 올라요. 그 미생이 꾸며낸 일인데 콩을 불려가지고 비석이 올라오게 한 거야. 머리 좋아, 머리 좋아.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인력구를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인력구.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야인 거야. 가야인을 쫓아내야 된다. 라는 거를 계시를 받았다. 천명팔을 자르려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천명도 물론 이건희와 김유신의 아빠 김서현이 세력 하나가 있어요. 미실한테 거슬리는 세력이 하나가 있어. 김서현이 병권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야가 계속 눈에 가시야. 그래서 서랍을 백리 밖으로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될 거냐. 사흘 안에 월식이 일어날 거고 대기근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기다렸지. 그래서 진짜로 그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지. 다 두려워서. 근데 그때 덕만이 무슨 말을 떠올리느냐. 뒤에서 로마 책 읽으면서 미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고 이 미실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덕만은 이제 덜덜 떠는 거죠. 내가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로 저 신의 뜻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 그거를 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덜덜덜 팀 덕만 다 떨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기서 이제 미실이 명언을 합니다. 덜덜 떨고 있는 덕만한테
이 미실은 하늘을 이용하나 하늘을 경외치 않는다. 사람을 살피고 다스리나 사람에게 기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네가 본 거 전부 다 천명한테 가서 말해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실은 이 월식, 일식 이런 거를 내가 조종하는 것도 니네가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왜냐면은 얘는 모르잖아. 알아봤자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천명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와요. 천명이 퍼즐을 풀기 시작합니다. 서고를 뒤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어떤 실마리들이 자기한테 들어왔냐면 국가 문서들을 뒤져봤더니 자기가 태어난 날에 소화가 죽었다고 나오고 문노가 없어졌다고 나오고 칠숙이 없어졌다고 나와. 출입 기록이 없는 거예요. 궁 출입 기록이. 일단 알았어. 그리고 나서 더 뒤져보니까 궁중 서가에 이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출산사유 성골 남진이야. 이때까지 천명이 이 말을 몰랐나 봐요. 이걸 보고 뭔 소리지 하다가 옛날에 엄마가 아들을 잃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실이 했던 얘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죽었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합해. 잠깐만 쌍생? 덕만이가 점이 있었는데? 점이 생각납니다. 눈썰미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덕만이 해줬던 얘기들이 있어요. 칠숙이라는 사람이 날 쫓는다. 미실로부터 받은 명은 나를 잡아오라는 거였다까지 내가 풀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거기까지 계속 이제 추리를 하다 보니까 명석해 천명도. 설마 덕만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뭘 보고 이제 퍼즐을 풀었냐면 미실이 그 한바탕 위천제 소동 입고 난 다음에 천명한테 그림을 하나 선물해줬어요. 그림이 뭐냐면 여기 지능제가 있고 여기 호랑이가 있고 지능제가 호랑이를 잡았던 그 때를 이제 재현한 그림인 건데 여기에 이제 소엽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덕만이하고 천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덕만이 소엽도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소엽도 지금 덕만이 갖고 있어? 네네네. 천명은 내가 모르는 황실의 물건인데 미실의 그림 안에 그 소엽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능제 물건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헐? 왜 네가 이걸 갖고 있지? 여기까지 하니까 아 이거는 퍼즐이 맞춰진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한 가지가 걸려. 남자잖아. 쌍은이잖아. 여자여야 되는데 얘는 남자잖아. 지금 화랑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면서 김유신한테 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랬는데 김유신이 뭐라고 하느냐? 덕만이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생활하는 애들은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매일 목욕을 따로 할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하나도 몰랐고요. 바보들. 김유신은 목욕하는 걸 봐버렸습니다. 아 봤어? 네, 봤어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순차적으로 알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유신은 목욕하는 거 봤기 때문에 알았다. 근데 숨겨줬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웃겨 진짜 음흉해. 천명은 이제 이 모든 게 밝혀지면은 덕만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서랍을 밖으로 내보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버려져야 되는 신세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덕만을 위해서도 밝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천명은 생각했던 거죠. 언니로서. 그러니까 동생을 또 3명이나 앞서 보낸 마지로서 또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보내자고 하고 덕만한테 잠시 어떤 산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덕만은 이제 이상한 거야. 천명하고 김유신이 자꾸 나한테 뭘 숨기는 것 같아. 너무 이상해. 역시 영특해. 그 전에 이제 팀 천명 결성할 때 셋이 손도 모으고 도원결이 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했거든. 우리 죽어서도 우린 내세에서도 함께 하는 거야. 해놓고 왜 숨기냐 이러니까 유신이 뭐라 하냐면 너도 여자인 거 숨기지 않았느냐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덕만이 자꾸 쫓아내려 하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유가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잊은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신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부터의 삶이 널 만드는 거 아니겠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헛된 거에 힘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덕만은 뭐라 하느냐.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아무 죄 없이 날 살리려다 모래 파묻혀 죽었다. 훈련하면서 헉헉거릴 때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남아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저 알고 싶은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만은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피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따님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데요? 여차저차해서 알게 됩니다. 길어요. 막 천명이가 마야한테 가가지고 저기 소엽도가 뭐예요? 막 물어보고 아무튼 뭐 했어요. 어찌 알았느냐? 예.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알게 돼. 응.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고 난린 거예요. 엄마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명이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3자 대면을 해요. 눈물의 대면이네. 어머니 딸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낳자마자 버려져 했던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이제 놀라고 울고 막 반가워서 난리가 났는데 동마는 겁을 먹고 잘못했어요 공주님. 무슨 거짓말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서야 산으로 도망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운명이 그러니까, 있다는 무섭지.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덕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도망쳤죠. 힘들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회피했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냥 놔줘라 하는데 유신이 갑자기 이때부터 기류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덕만을 정말 진심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사막으로 가겠다는 덕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용화 향도는 뭐냐? 너한테 용화 향도는 그냥 네 신분을 알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냐라고 긁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김유신 너의 수장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내 본심을 말하면 나 네가 공주가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낭도 덕만 늘 내게 구박받는 용화향도 내 낭도 덕만이길 원한다. 나는 네가 원하는 원래 너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너를 만들 수는 있다. 너를 나와 함께 다시 만들자. 그러면서 막 이글이글 약간 이제 집착 고백이죠. 그렇죠. 알고 보니 김유신이 덕만을 여자로서 좋아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되게 난리 났었어. 왜냐면 그래요?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안 어울린다. 또 음. 갑작스럽고 그래서 사람들 다 그래서 비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서 비담 신드롬이 나왔나? 아니 전혀 맥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본을 쓰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로맨스 한 스푼 넣어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아니면 원래는 그림체가 맞는 어. 수려한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로맨스 쓰지 않아도 시청자들이 알아서 퍼먹는다고요. 근데 그러기 싫었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한 방울 섞어도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야. 이게 실제 역사 왜곡인 거는 둘째 치고 드라마 안에서 전혀 낌새가 없다가 갑자기 나한테 넌 뭐냐? 이거 자꾸 이상하더라고. 맛없어. 맛없다고 표현하죠. 전문 용어로. 맛대가리 없다. 아무튼 그랬어요. 산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유신랑 말 뒤에 탔어요 덕만이. 근데 그때 실숙이 원래 화기에 눈이 상했다고 했잖아. 맞아. 치료했어. 그러니까 안 보였거든 잘. 그러다가 치료를 하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는 순간에 말 타고 달려나가는 덕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실숙이 그 흐릿한 눈으로도 덕만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실한테 가서 말해요. 이 안에 쌍둥이 동생이 있다. 낭도 복장을 입고 남장을 하고 있는데 분명 덕만입니다. 하니까 이제 미실이 덕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미실이 이제 예전 기억들을 막 떠올리면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제 을제 뭐 다 알게 돼. 소화도 알게 되고 이제 다 알게 돼요. 궁 안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그래가지고 미실은 먼저 내가 덕만을 손에 넣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팀 미실 미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덕만 찾아라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덕만은 유신이랑 같이 막 도망가. 그래가지고 어떤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가지고 배고프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맨발에 꼬질꼬질한 사내가 나옵니다. 아 예. 좀비처럼 나 처음에 진짜 좀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좀비가 뭘 하느냐 그 자기 부하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하들이 가져온 약초를 검사하면서 닭다리를 막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어. 그럼 유신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닭다리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랑 머리띠랑 닭을 바꿔요. 알고 보니 얘가 누구였냐면 지금 그 역병이 도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온 어떤 사내였던 거예요. 약초를 구하러. 근데 놀랍게도 그 좀비남의 스승이 문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노가 거기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노가 투잡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문노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 덕만을 잡으러 미실만 온 게 아니고 을제의 명을 받고 김유신의 아빠 김서현도 덕만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을제가 김서현한테 덕만 잡아오면 김유신, 네 아들 천명이랑 결혼시켜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김유신 왕으로 올려줄게지. 그러니까 천명이랑 결혼하면은 지금 이 사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김유신이 여차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서현 입장에서는 구미가 땡기지. 그래서 갔어. 그 아까 그 좀비남을 만났어요. 근데 그 좀비남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닭고기가 있었는데 그 김서연의 부하들이 닭고기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랬더니 열받았어. 좀비남이 열받았어요. 김서연 부하들이 어쨌든가 덕만을 죽이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덕만이 있고 얘네를 이렇게 포위했어. 그랬는데 그 열받은 좀비남이 야 니네 다 일로 와봐 하더니 니네 다 일로 얘네를 와봐.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덕만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 밑으로 뜨는 자막 비담 하면서 괄호하고 미실과 진지왕 사이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버려졌던 아들. 걔를 문노가 데려가서 키우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깜짝 놀랐어. 네. 저런 거지 같은 게. 미실의 아들? 그래서 어쨌든 비담이 이겼고요. 유신과 덕만은 비담과 문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덕만은 계속 유신한테 이야기해요. 나 살리지 마라. 나 살리려다가 우리 엄마처럼 죽을까 봐 무섭다. 너 가라 하는데 말 안 들어. 유신 계속 옆에 있습니다. 갑갑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설원이 자기 군사를 뿌려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담이 덕만이 있는 마을에서 약초를 구하고 있었어요. 좀 줘요. 약초를 구하고 있었는데 비담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찾고 있는 약초를 한 200명치를 줄 테니까 덕만이라는 애를 찾아서 오면은 약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담은 이제 200 빼기 1은 199니까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수지타산인 거지. 그리고 문노한테 되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인종 욕구가 되게 세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겠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뒤지게 깨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덕만을 설원한테 넘겨줍니다. 유신은 어떤 그 옥사 안에 가둬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문호한테 가서 얘기해. 그랬는데 이제 개운나죠. 사람의 사람 목숨을 목숨을 가지고 가지고 수단으로 숫자를 하면 하는 것이냐? 되느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찌해도 되냐. 이렇게 막 혼나. 근데 그때 비담이 뭘 다시 생각을 하냐면 덕만을 밧줄로 나무에 칭칭 감아놨었는데 덕만 손에 소엽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손에 칼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끊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담이 갑자기 거기에서 굉장한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지. 애가 삶을 아예 포기한 상태였구나.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맞아. 넘겨줄 수가 있었을까?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지.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덕만한테 측은지심을 느껴가지고 구하러 가서 유신도 그 옥사를 뜯어내서 나와가지고 합류를 해갖고 어쩔 수 얘 없지 건들면 다 구해갖고 나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김유신은 계속 덕만한테 사랑 고백하며 같이 떠나자고 하는데 덕만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까 하는 와중에 천명도 지금 이 을제랑 상관없이 자기가 알천만 데리고 왔어. 덕만이 찾으러. 덕만이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있었던 이 모든 일 다 있고 너 신분, 너의 비밀 다 있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내 동생아 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똑같은 걸 갖고 왔어. 그래서 그 옷을 한번 입혀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팀 미실에 미생이라는 이 남동생이 독자 행동을 합니다. 원래는 덕만을 살려오자가 미션이었는데 미생은 죽이고 오라고 다른 화랑한테 한 명 시켜요. 아. 왜 그랬냐면 여기 상천관이라는 직책의 신녀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신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덕만을 죽이지 않고서는 미실의 입지가 보장되지 않는 거야. 아. 근데 미실한테 말했는데 미실이 안 들어. 용하네. 내 운명을 네가 뭔데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 입지가 이 말 안 듣는 거야. 옛날에 들었는데. 그래서 상천관이 미생한테 말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죽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른 애한테 시켰어. 그랬는데 아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천명을. 입었다 벗었다 했거든. 천명이랑 저기 덕만이가. 그러니까 그 화랑이 오인해서 천명을 독화살로 쏩니다. 그래가지고 천명이 죽습니다. 리얼로 죽죠. 진짜 리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와중에 천명은 김유신한테 덕만을 잘 부탁한다는 고백과 유언을 남기고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죠. 덕만은 그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살리러 약초를 구하러 갔었거든. 근데 왔더니 언니가 죽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오열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진짜 절규하는 연기가 좀 살벌하더라. 언니가 죽은 그 순간이 진짜 살벌하게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의 유언을 들으면서 흑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다 이거지. 언니까지 죽었다 이거지. 오케이. 나한테 죽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야. 우리 엄마도 죽었고 우리 언니도 죽었고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오케이 알겠어. 미실한테 맞서서 신라를 가지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신한테 말해요. 유신이 천명의 유언을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날 지키다가 죽었는데 나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내 행복은 끝났어 라고 말해.
근데 비극적이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이어도 온전하게 못 살 것 같거든요. 행복하게 살라고 누가 말하면은 나는 나 비웃는다 생각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덕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신라를 먹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신라를 뒤집어 엎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알천은 1000명을 보위하고 있었지만 10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랑으로서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근데 그 순간에 덕만이 나타나서 야, 나 공주인 거 알지?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지? 나 공주야. 너 죽지 마. 이렇게 된 거죠.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래서 알천은 그때부터 덕만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요. 비담 역시 문노한테 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애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덕만을 쫓아가게 되고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비담이한테는. 유신도 덕만한테 갑니다. 그렇게 소시오패스의 해갖고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이코패스의 첫사랑이라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그 상천관 일을 잘못했잖아. 그래서 미실이 얼마나 웃었냐면 독약을 갖다가 남동생한테도 가서 죽어 했어요. 얘는 어쨌든 안 죽었는데 상천관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월천대사라는 존재를 알려줘요. 그래, 그 스님. 근데 그 월천대사 이야기를 할 때 덕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만이 일식을 계산할 수 있는 월천대사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게 미실한테는 거의 뭐 권력의 핵심 포인트인 거지. 그걸 들킨 거야. 그걸 가지는 사람이 새 권력을 쥐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덕만이 선언합니다. 난 신라의 왕이 될 거다. 어떻게? 미실이 신라를 차지한 방법 그대로. 그 기상 관측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찾아보면은 삼국사기의 기사 중에서 27.4%가 천문지변권 관측 기사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늘의 운행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니까 덕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갈량 빙의를 시작합니다. 덕만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똘똘하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뼈와 고양이 오줌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막 다 지령을 해가지고 정말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전수는 다 겪어서 아는 거야. 로마 책에서 본 거야, 로마 책에서. 옛날에 미실이 했던 수법 그대로 아까 그 인력부 올라오게 했던 비석 그거 그대로 땅에서 비석이 올라오게 하는데 이 비석이 뭐였냐면 어출상생이면 성골남진이라 이 뒤에 잘린 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200년 전에 소실됐어.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 수법 그대로 나정 앞에 비석이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뭐였냐면 계양 하나가 하늘로 돌아가면 일식이 있으리라. 계양자가 서야 계림의 하늘은 다시 밝아지고 새로운 하늘이 도래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실에서는 또 난리가 나죠. 이거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다 하면서. 근데 가장 분노했던 사람은 누구냐? 미실이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했던 수법인데 카피캣이니까. 저 새끼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벤치를 마킹.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대지를 하는데 그 비석 앞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비담이었어요. 그래서 비담과 미실이 그때 처음으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담이 안 쫄고 미실한테 계속 개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미션을 하게 되느냐. 비담이 미실한테 일식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천대사를 지금 덕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일식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까발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미실한테 와서 그 맞아요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미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월천대사가 없는데 지금. 몰라. 근데 그게 미실한테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천신황리야 나. 근데 다른 사람이 일식 일어난다 하는데 그거 내가 맞다 아니다?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덕만이 어떤 꾀를 부렸냐면 대사한테 계산을 시켜보니까 일식이 사실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덕만은 허패를 들고 가짜패를 들고 지금 미실한테 가서 개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담은 물론이고 유신도 미실한테 가서 일식이 일어난다는 걸 믿게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던 거야. 근데 미실은 너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얘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됐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난리가 났는데 미실은 결국에는 안 일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안 일어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비석 앞에서 이제 생쇼를 하던 비담을 화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해가 싹 가려지는 거야. 일식. 이게 뭐였냐면 사실은 일식이 일어날 거였는데 덕만이 모두를 속인 거예요. 얘네들까지 다.
다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미실도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담이 그 화형대에서 눈 뒤집어 까고 비석에 있었던 문장 다시 얘기합니다. 빛을 여는 자가 서면 계림의 하늘이 다시 밝아지리라 했는데 그 해가 진짜 밝아지는 시점에서 망루에 덕만이 딱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절묘하고 완벽한 연출인 겁니다. 연출가 덕만. 그렇게 해가지고 국조의 예언에서 말한 하늘을 여는 자가 덕만이다라고 모두가 이제 소리를 치게 되고 그 만백성들 앞에서 왕은 내 딸 덕만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만은 갑자기 공주 TPO로 변신을 합니다. 공주 옷 입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진평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꾸짖습니다. 날 버리면서도 왕권을 지키려고 했으면 왕권이 셌어야지 하면서 나는 이제 미실과 대적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공주 즉위식이 열립니다. 덕만하고 미실이 이제 마주쳐요. 근데 덕만은 막 말로는 세게 하는데 손을 덜덜덜 떨고 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실 앞에 서니까. 그래서 미실이 약간 치근해하면서 손을 딱 잡으니까 덕만이 소리칩니다. 어디 감히 성골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미실의 최고 약점인 계급통. 성골통이 오는 거예요. 계급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 개쩔게 합니다. 월천 잡아와라고. 아까 월천대사. 그게 내 권력의 핵심이잖아. 성골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날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팩트 체크를 살짝 해보자면은 이제 골품제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핵심인 게 지금 미실이 성골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의 그 계급제잖아요. 이제 골품이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6두품부터 3두품 이하 이렇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왕족이고 네. 여기까지가 귀족이고 여기 밑으로는 이제 평민이다. 아, 이렇게 보통 배운단 말이죠.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수 있는 관직도 다르고 입을 수 있는 옷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쓸 수 있는 헐. 집 크기도 규제가 되고 술의 크기도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 반경을 다 규제를 하는 거였어요. 성골, 진골이 왕족이다까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여기 드라마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성골에 대한 견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진흥왕 위에가 버풍왕이 있어요. 그래서 버풍왕이 율령으로 이 골품제를 딱 땅땅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성골은 진평왕이 덕만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나중에 새로 만든 개념이라는 게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진골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냥 왕족하면 진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를 더 쌓았다고? 네. 왜냐면 진평왕이 실제로 후계자가 없는 게 맞았거든.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었는데 덕만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명분이 좀 부족한 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동륜을 직계로 하는 요렇게만 우리가 이제 성골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쪽 왼쪽으로만 나오는 애들. 그래서 얘네는 다 진골인 거고. 금륜은 진골이고? 네. 어차피 얘는 폐위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동륜에서 나오는 애들만 다 성골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왕족이니까. 네, 네. 그래서 성골이 진평왕 때 만든 거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였냐면 버풍왕 때부터 시작되는 거긴 한데 이 진평왕 마야부인 덕만 천명 이런 이름들이 다 불교식 이름이래요. 백정이었잖아요 원래 진평왕이. 이게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이고 마야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이고 덕만도 원래는 덕만 우바이라고 하는 이게 석가모니의 제자인데 이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중생들을 깨우치러 일부러 여자의 몸으로 환생한 그런 제자래.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성골이라는 개념은 진평왕이 만든 말하자면 신생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상 시기가 조금 어긋난다. 말하는 걸 계속 보면은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신라의 전통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성골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평왕 중기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아니다. 네, 성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게 보면서 약간 털컥털컥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덕만은 어쨌든 미실한테 천신 황녀의 지위를 뺏었어요. 자기가 어쨌든 일식을 마쳤잖아요. 덕만은 어떤 선언을 하냐면 그 아까 있었던 상천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천문기상 관련한 것들 백성한테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첨성대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사익을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실이 여기서 이제 열받아서 덕만을 부릅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둘로만 나뉜다. 이거 되게 명장면으로 꼽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권을 왜 버리냐, 백성들한테 그런 거 주는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덕만이 나는 그냥 그거를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열받아서 그거 버리고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냐, 이거는 게임에서도 룰 위반이다, 우리 둘이 정당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덕만이 이제 어떤 결론을 미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이 스스로 뭘 원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실이 계속 맞받아쳐요. 백성들은 희망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덕만도 계속 스스로 계속 의심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런가? 미실 말이 맞나? 진짜 백성들은 희망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미실이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하냐면 미실은 백성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공주께서는 백성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환상이다. 공주님은 미실보다도 더 간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만은 그때부터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진짜 잘못됐나? 왜냐면 덕만이 아직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실하고 대질만 하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미실은 어쨌든 간에 계속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서로 그렇게 대질을 하고 나면 같은 편한테 가서 꼭 상대방이 칭찬해. 아 미실 세종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실도 서로랑한테 가가지고 아 근데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실은 진골 출신인 게 사무쳐 다음 꿈을 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무치고 있고, 또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요약하자면은 첨성대 고사를 하러 갔다가 때마침 잡혔던 소아가 탈출해가지고 덕만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드라마 중반이 지났고요. 네. 이제 어렸을 때 비담 1화가 드디어 나옵니다. 문노가 삼한지세라는 걸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삼국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일념으로 문노가 계속 그거를 쓰고 있었고 이 삼한지세를 나중에 비담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문도 육각형이네. 그것도 잘해? 그러게. 글도 써? 그러게. 아 그림도 그려요. 육각형이야. 네. 근데 비담은 인정 욕구 너무 강하고 내 거 안 뺏기겠다는 그 집착. 마음이 너무 강한 애라서 삼한지세를 내 거야, 내 거. 뺏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잡겠다고 독을 풀어가지고 거의 한 10여 명을 독살을 한 전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 플래시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근데 그러면서도 문노 앞에서 빵긋 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노는 그때가 아기 때잖아. 네, 아기 때죠. 뭐 한 7살? 8살? 그러니까. 문노는 그때부터 비담한테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계속 케어하는 아이이긴 하지만 계속 무서워. 얘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노도 누군가의 아빠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황인 거지. 맞아. 잘못 키우면은 대학살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비담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손잡이 없는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담은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그냥 혼만 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문노의 교육 방식이었던 거야. 훈육이 그냥 혼내는 거임. 찍어 누르기.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화하고 문노가 만났어요. 이 둘이 10몇 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덕만하고의 혼인 얘기를 몰래 듣습니다. 비담이. 혼인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 문노가 나중에 비담이랑 덕만이랑 결혼시키자라고 했던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화는 안 됩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일가족을 죽인 미실의 아들과 덕만이를 결혼시키냐. 난 결사반대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문 밖에서 비담이 가다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인할 수 있다면 신라의 왕좌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내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문노는 내 아빠가 아니래. 그러면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안 궁금해한다고? 조연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주어진 서사가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갸우뚱하다가 여차저차 비담이 알게 돼요.
원래 자기 이름이 형종이었대요. 근데 형종이었는데 김기현과 미실 사이에 태어난 것도 그 황실 서고 다 뒤져가지고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화랑 될래 하고 선언해요. 조금 이제 그때부터 금쪽이 같이 행동하긴 하는데 이 와중에 김춘추 당나라에 있다가 신라로 오는 중입니다. 유승호죠. 맞아요. 기억이 나. 춘추야. 네, 까먹고 있었던 김춘추가 나와요. 춘추야. 맨 처음에는 멀미난다고 말도 못하. 너무너무 허약해. 지금 한 3화 정도를 요약, 한 3줄 요약해보자면은 네. 김유신이 풍월주가 됐어요. 걔 뭐더라? 풍월주가 화랑의 일장, 화랑을 다 다루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고 풍월주가 됐고 그 와중에 덕만이 김유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살짝 나 너 사랑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은혜. 네, 은혜하는 은혜 적이다 표현했고 김준수는 일부러 바보같이 행동하면서 미생이랑 어울려 다니고요. 팀 미시라고 치네 지금. 문노는 사만지세를 아까 그 쓰고 있던 책을 김유신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비담이 화가 날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봤더니 김유신이 왕이 됨직해. 느낌 오는 거야. 문노 느낌에. 그냥 사만지세가 약간 따지자면 군주론 같은 거야 또. 자기가 만든. 삼한의 그 정복 책략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산세 다 기록해놓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뭐 전복하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 산 지세를 막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문노는 차기 왕으로 김유신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제 비담이 걔 열받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게 뜬금없지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김유신은 여기 누구냐 하종 딸이랑 결혼합니다. 이게 그 정치적으로 한 수 물러줘야 되는 게 있었어. 김유신이 풍월주가 되려면.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여기 하종 딸이랑 결혼해. 근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도 계속 팀 덕만 회의 참여합니다. 상관없어. 안 됐지 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담이 눈이 돌아. 사만치세 내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해. 문나 앞에서 개겨요. 그 내놔라. 그래가지고 둘이 진검승부를 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나한테. 근데 문노가 약간 봐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비담하고 약간 가깝게 지내던 염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종이라는 사람이 독침을 쏴서 문노를 죽여버립니다. 죽었나? 그래서 진짜 죽나?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어이없이 죽었다고? 네, 어이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방비한 상태로 다른 사람이랑 대결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죽이기 쉽긴 했겠죠? 근데 염종이 도대체 그래서 왜 죽였냐 얘를. 사만지세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지대한 공을 들였어. 얘가 다 도와줬어. 발로 뛰면서. 고구려 뭐 저기 위에 뭐 백제 다 가면서 내가 피 빠지게 해가지고 해줬더니 그걸 남한테 쏠랑 넘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얘도 적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죽여버린 거죠. 다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린다고? 경고도 없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담도 계속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는데 문노가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문노한테 이제 개기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누구도 못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성정을 고쳐주지 못하고 누르려고만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회한 섞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데 덕만공주가 너한테 측은지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신을 따르고 덕만을 도와주라 라고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원래는 문노는 덕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왕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왜 여인이라서? 네. 왜냐면 사만지세 내가 썼고 상국통일 해야 되는데 여자왕? 정복군주가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화랑 되라. 누가 뭐래도 넌 내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말이 비담의 덕만에 대한 충성심 빌드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황실 후계자가 논의가 되는데 황실의 관습에 따라서 공주의 부분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덕만이랑 결혼한 사람이 후계자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두뇌 풀거든.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자기의 이익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덕만이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신국의 후계를 이은 부분이 되려갑니다. 화백회의에서 논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될 거다. 내 스스로가 부분이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일동 이제 경악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장면이 뭐냐. 미실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어. 네. 덕만이 원하는 게 왕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실의 후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낳은 회한처럼 보였는데 감히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제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느냐. 맞아.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거죠. 난 애초에 아니기에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스스로. 근데 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살리에르통.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정 안에서의 두 가지의 대립이 뭐냐면 여성 임금이 낫느냐 아니면 진골 임금이 낫느냐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김춘추가 갑자기 부궁이 되겠다고 자기도 나타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도 껴달라고. 그래서 이제 허비케이에서 하는 말 골품제는 천한제도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가지의 세력이 나뉘는 거죠. 여자 임금이 낫냐 진골 임금이 낫냐. 근데 이 두 가지의 물음이 미실한테는 완전히 핵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드라마 세계관 안에서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당연히 본인이 예, 진골 신분 때문에 한계 짓고 있었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왕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미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두문 불출해버려요. 골방에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 날린 거예요. 미실이 꿈쩍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덕만은 불안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적이었는데 미실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미실이 하면서 계속 설마 해.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그 편집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 한 20분 뒤에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 화에서도 덕만이 혹시 유신하고 계속 이야기해요. 혹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실이 직접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덕만한테. 그래서 김춘추가 처음에는 덕만한테도 계속 좀 버릇없겠거든요. 아 뭐 이모님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더 낫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맨날 말하고 그랬어. 근데 덕만이 이제 김춘추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미실을 깨웠다.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부정을 해요. 근데 진짜로 벌어진 일인 거지. 그래서 이제 김춘추도 덕만한테 그래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김춘추가 미실을 만나러 갔는데요. 미실이 김춘추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명, 용수, 진지왕 다 내가 죽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 직계도. 그랬더니 춘추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세치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 이 미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강한 적이었던지는 몰랐나 봐. 그래서 자기의 일가족을 다 죽인 이 사람과 아직은 대적하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덕만한테 힘을 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만은 부군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귀족들을 대상으로 조세기 해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얼마나 걷어들일 건지 그걸 왜 하냐면 미실을 따르는 귀족들하고 미실을 분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상대등이 세종이잖아요. 상대등이 제일 높은 관직인데 그 조세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화백회의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팀 덕만하고 팀 미실하고 칼부림이 막 일어났는데 이거를 미실이 이겨보겠다고 세종을 찌르는 자해 공갈 프로젝트를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이기려는 굉장히 저열한 수인데 미실이 이미 지금 자기의 틀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저열한 수를 쓴 적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종을 이 팀에 있는 화랑 한 명이 일부러 찔러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덕만이 시킨 일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빌미로 갑자기 군사를 궁에 쫙 깔고 나서 왕한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미실이. 그래서 진짜 군사 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왕은 이제 옥새를 챙겨서 옥새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챙겨서 도망가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또다시 옥새가 소화의 손에 들어가요. 아하. 그래서 소화는 또 이거를 지키고 도망가야 되는 또 이 미션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가 도망가게 되는데요. 칠숙이 소화를 숨겨줘요. 도망가던 소화를 칠숙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칠숙이 소화를 숨겨주고 소화한테 옥새를 달라고 이제 대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칠숙이 왜 항상 이용만 당하냐. 그러니까 소화는 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화가 이제 말은 하나요? 해요.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옥새를 칠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실은 뭐만 하면 이 정변이 완성이냐. 유신, 덕만, 춘추가 궁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만 하면 이제 이 정변 완성인 거예요. 얘네만 제거하면. 왕은 뭐 이제 어차피 허수아비고 옥새도 다 뺏었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 난장판의 일을 덕만이 꾸민 거고 덕만을 잡으면 된다라는 왕의 칙서에 옥새만 찍으면 그만인 거야. 그렇게 미실의 난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차저차해서 비담이
궁 밖에 있었거든요. 응. 비담이 나중에 뒤늦게 이 일을 알고 늦었습니다. 덕만을 구하러 와가지고 싱겁다, 뮤지. 어쨌든 간에 덕만은 무사히 궁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미실을 그르쳤어. 근데 그래도 미실은 굴하지 않고 왕을 가택연금시키고 계속 왕권을 달라고 협박해요. 이 와중에 진평은 좀 오늘 내일에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봐. 맞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야. 그래갖고 미실은 어쨌든 옥새도 있겠다. 아무도 나 지금 컨트롤할 사람 없으니까 상대 등 시해 시도의 배후에 덕만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왕이 잡으라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대소신료들 다 모아다가 칙서 내렸다고 거짓말을 해. 그 와중에 직속기관도 설립을 해요. 이 위해 세력들 내가 다 발본색원 하겠다. 위국부 국가 비상사태 대책 기구를 설립합니다. 미실이 예. 어전 회의에 있는 왕 자리에도 그냥 앉아버려요. 미쳤어. 그래가지고 뭘 선포하느냐? 위국령을 위국령을 선포하는데 선포한다.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 현재 계엄령이죠. 계엄령이에요? 예. 와우. 근데 또 심지어 뭐가 있느냐? 서라벌 성내에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대. 와, 사회적 거리두기? 와우. 정부령 이외에 무기 소지 금지. 와. 이게 딱 선포합니다. 위국령. 군사 못 모이게 하는 거네. 아 근데 안타깝게도 덕만을 쫓는 과정에서 이제 미실이 군사를 왕창 보였을 거 아니에요? 덕만을 쫓는 과정에서 덕만 대신에 소아가 죽어요. 결국에 또 누가 죽이냐? 칠숙이 죽이게 돼. 참 이 둘의 관계도 정말 비극적인데 어쨌든 간 칠숙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만은 번아웃 올 듯. 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누가. 2번이나 죽었어. 그리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시신을 붙잡고 그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딨냐, 2번 죽는 엄마가 어딨냐 이러면서 오열을 해. 그래가지고 덕만은 이제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실한테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실도 화랑들이 등 돌릴까 봐 좀 무서워서 왕이 붙잡혀 있다는 거를 숨겼거든요. 그래갖고 팀 덕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냐면 공주한테는 잘못 없다는 전단지를 막 하늘에서 뿌려. 그래가지고 왕이 지금 갇혀있고 공주는 잘못 없다 이런 걸 보고 화랑들이 뭐지 하면서 현재 정국을 의심하게 돼요. 왕이 진짜 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미실이 보여주는 그게 진짜 왕이 옥새를 찍은 건지 아닌지 알려달라 했더니 죽여버려 그 신하를. 미실이. 그러니까 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공주한테 죄가 있으면은 공개 추구를 해달라고 화랑들이 와서 이제 엎드려 청원하게 됩니다. 믿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미실은 오케이 알겠어. 대신 위국령 전국 확대할게 까지 갖고 결전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비담이랑 뭐 여기 수하들 많이 있어요. 뛰어난 수하들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이 왕을 일단 먼저 구했어요. 공개 추국이 진행되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왕을 구했다라는 그 전단지를 또 하늘에서 뿌린 거야. 그래가지고 화랑들이 이제는 진짜로 이 모든 일이 미실의 손에서 놀아났다는 거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실이 계열받은 거지.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화살을 꺼내가지고 덕만한테 쏩니다. 진짜 맞은 거야 덕만이.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왕족한테 어떻게 그래? 너무 열받아서요. 진짜 맞은 거야 덕만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덕만 안에서 소엽도? 그 얇은 소엽도? 소엽도에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덕만이 선언하죠. 미실 당신이 졌어. 이렇게 그치. 되는 겁니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실 도망가. 이제 전세 역전이죠. 그래서 팀 덕만 이제는 미실을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미실은 포기 안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나 우린 이깁니다. 이렇게 말해. 내가. 그래가지고 대야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래.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제 덕만이 비담한테 뭘 시키냐면 예전에 진흥왕이 설원한테 줬던 그 유서 있잖아요. 칙서. 아, 미실을 미실 죽여라. 죽이라고 한 거? 미실을 죽여라 라고 했던 거. 그거를 근데 얘가 갖고 있었네? 뭐야? 갖고 있었어. 근데 그거 미실이 시킨 거야. 갖고 있으라고.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소화가 그 옥새 갖고 난리를 치던 와중에 그거를 소화가 발견해가지고 덕만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덕만이 그걸 어디다 숨겨놨어. 그래서 비담한테 시켜서 그 갖고 와라고 했는데 비담이 얘도 좀 저기 비주코인지 그걸 열어봤네? 그랬더니 그게 있는 거야. 근데 헐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 너무 엄마인 거 충격받은 알았구나. 거죠. 아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나요? 이 시기쯤 되면은 비담과 미실은 서로 모자 관계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친밀하게 보이는 장면들도 꽤 맞아. 나옵니다. 그때부터 비담이 막 넘어갈까봐 미실한테 막. 그래갖고
비담은 이제 덕만한테 가서 물건이 있는 데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새끼가 진짜. 그래서 미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팀원들한테 비담은 사실 내 아들이다라고 알려주고요. 왜냐면은 비담이 자꾸 와서 행패 부리는데 미실이 맨날 봐줘. 나가라. 알았다. 하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계열받는 거야. 이거 왜 살려주냐. 그러니까 이제 말해줘요. 내 아들내밈. 그래가지고 비담은 덕만한테는 가서 미실이랑 나 아무 관계 아니라고 일단 둘러댔고요. 이제 어떻게 미실의 난을 처단을 하려고 하냐면 그 성 주변으로 독 풀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실 진짜 푼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덕만과 미실이 서로 대지를 하게 됩니다. 협상하자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이제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덕만은 신라의 대업을 위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해요. 근데 진짜 개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 내 미실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덕만 입장에서는 죽이기 아깝다 이거야. 당신 같은 대인을 죽이기 아깝다. 세주를 제 그릇에 품을 수는 없겠으니까 이미 이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해. 근데 자존심에 허락 못하지. 안 되는 거야. 미실 뭐라 하느냐. 신국을 연모했기에 갖고 싶었을 뿐이다. 너는 연모를 나눌 수 있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안 되지. 근데 돌아가는 미실을 붙잡고 비담이 그 진흥왕의 칙서를 보여줘요. 사실 너 죽이라고 한 칙서 내가 가지고 있다. 너 항복 안 하면 나 이거 푼다? 협박을 해. 그러니까 미실은 너 나한테 왜 이런 말 해? 라고 물어보니까 비담이 처음으로 이제 입 밖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어머니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그랬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부정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왜냐면 당신 내 엄마니까. 그러니까 미실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 살짝 동했는지 살짝 비담을 만질 뻔해. 만지마지마 아차차 하고 비담의 어깨를 잡고 탁 돌아가는데요. 그때 자기를 위해서 국경을 지키던 병력들이 오고 있었어. 근데 그 병력들을 다시 회군시켜요, 미실이. 그거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신라를 위해서 하면 안 될 짓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국을 너무 사랑해, 신라를. 그것까지는 내가 이 영모에 이용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 군사를 보내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미실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원랑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 다 살려서 잘 챙겨달라. 다 잘 챙겨라. 그래서 미실은 결국 독약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미실 앞에 이제 비담이 나타나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미실이 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담한테 아주 확 박혀버린 거야. 그 말이 나중에도 너무너무 이제 흐름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난 사람을 얻어서 나라를 가지려 했는데 너는 나라를 얻어서 사람을 가지려 한다. 사람이 목표인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담이 지금 덕만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실은 그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아들을 챙겨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미실은 꼿꼿하게 앉은 자세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미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찾아온 덕만이 뭐라고 하느냐. 미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미실의 시대 안녕히. 이렇게 하면서 리스펙해줘. 나의 최고의 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덕만은 비담과 미실의 관계를 알게 되고요. 똑같이 부모에게 버려진 비담을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황실에서 태어나 버려진 두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만나는 닮은 그림이 동병상련의 많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비담이 말 못한 이유는 공주한테 버려지면 어떡하나 걱정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담이 인정욕구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 사람의 또 최고 컴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인 거야. 애정결핍. 독을 풀고 난 이후에 문노가 비담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때 문노한테 이렇게 배에다 손을 올렸는데 문노가 계속 이렇게 쳐낸 거야. 그 플래시백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계속 부정당하고 내 존재가 반갑지 않게 여겨지는 걸 계속 이 사람은 경계하고 있는 거지. 그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계속 이 이후에도 내가 덕만한테 버려지면 어떡하지가 비담의 최고 문제인 겁니다. 그게 모든 불화의 씨앗이야.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든 선덕여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왕이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51화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봤는지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말은 거기입니다. 네, 딱 여기까지
이제 미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조금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또 있는데요. 저 여기는 그냥 한 줄 요약하렵니다. 아, 미실 주고 안 봤구나 내가. 와, 이 뒤로도 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선덕왕이 됐습니다. 뭐 선덕여왕이라 하는 데도 있고 선덕왕이라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제 선덕왕 됐습니다. 이 선덕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요한 갈등은 뭐냐? 팀 비담과 유신? 팀 유신의 대결이에요. 아, 돼야지. 갈등의 핵심은 뭐냐? 선덕왕을 둘러싼 정적이자 연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 대립을 하고 누구 세력이 더 센가, 연적으로도 계속 대립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유신은 관심 없고 비담 혼자 지지고 볶는 형국이긴 합니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세력이 어떻고 뭐 덕만이한테 저기 마음 품은 것도 사실 이제 흐릿해. 결혼했으니까. 네, 됐어. 근데 비담만 혼자 이제 못 가져서 난리인.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그리고 아까 미실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 사랑은 모든 걸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문장을 이 사람이 평생 품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왕 즉위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 흐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 너무 느끼하게 나와요. 이제 머리 싹 올리고 수염 붙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후반부는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비담과 선덕여왕의 러브 스토리로만 흘러가서 맞아. 저는 조금 불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장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이냐면, 난 왕이니까 이제 여자로서 결혼하는 건 글렀어라고 말하면서 약간 계속 밀당하는 장면들이 나와. 근데 그러면서도 비담의 구애에 날 여인으로 좋아해주는 네가 좋다, 그래도 되는 걸까?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또 구폰을 선언을 해요. 난 그게 조금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장면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통치하고. 아까 첨성대 지었잖아. 어. 첨성대 짓는데 그 고사하는 장면에서 뭐가 나왔냐면, 백성들이 그걸 와서 당신들한테 이제 천문하는 방법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랑 이제 대비해서 실제로 첨성대를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변했고, 근데 미실이 옛날에 했던 말 생각하면서 그때 미실은 군주의 덕목이 이거라고 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막 이런 걸 기대했던데 무슨 비담이랑 막 커플링 나눠 끼고 막 그런 것만 나와. 저는 그랬어요. 이제 비담은 전시 상황을 틈타서 이 사람이 이제 상대등까지 올라갔어. 대단한데? 상대등 원래 세종이 하고 있었던 일장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혼을 성사를 시키면서 비담이 선덕여왕한테 서약서를 써줍니다. 선덕이 먼저 승하하면 비담은 모든 정무에서 손을 떼고 속세를 떠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비담 밑에도 지금 세력이 있거든요. 팀 비담. 아까 염종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염종이 그걸 알고 팀 비담한테 가서 싹 뿌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다 부들부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갖고 모략을 펼쳐서 비담과 덕만을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비담은 오해해서 선덕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감. 또 비담의 핵심 코어가 나오는 거야. 왕이 결국 날 버렸나? 아닌가? 나 버려지려나? 하는 와중에 염종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왕 몰래 사병까지 키우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백회를 열어서 슬프다 슬퍼. 비담도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지 뭐 자기가 진짜 못 믿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믿어서겠지. 그래서 화백회에 가서 결의문을 읽어요. 선덕여왕을 폐위해야 하는 이유 열거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뱉은 말은 수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담은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왕을 폐위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으려고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빠져들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비담의 난까지 갑니다. 비담의 난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덕만까지 70보, 덕만까지 30보 이 나와요. 아무리 왕이 됐어도 덕만인 거야. 네. 비담이한테는. 모든 세력을 다 잃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애꿎은 관군만 졸라게 죽여요. 내 말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 목숨들이. 그래가지고 10보까지 왔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유신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덕만아 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 예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덕만이 나는 이제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반역이다. 네가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부르는 순간 그거는 네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여인으로 봐줬다 이거죠. 그래. 그래갖고 쓰러졌는데 이제 선덕여왕도 우리는 이제 이 난을 수습을 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비단 먹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고. 그리고 나서 선덕여왕도 며칠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딩은 뭐냐? 덕만이 꾸던 꿈이 재현이 되는데 문노를 찾는 어린 덕만을 가서 누군가가 안아줘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큰 덕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딩은 참 따뜻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 큰 덕만이 어린 덕만한테 전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아프고 힘들 거지만 견뎌라. 견뎌야 한다. 뭐 이런 아름다운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서사시였고요. 네. 이제 제가 사실 정말 재밌어하는 이 내용은 따로 있는데 이거 딱 10분만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일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특히 뭐 여기는 그렇다 쳐.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는 진짜 다 뻥인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이거는 일단은 화랑새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랑새기가 뭐냐면 신라 대학자 김대문이 화랑도의 우두머리인 풍월주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근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던 때까지는 남아 있었던 것 같대요. 왜냐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 봐. 이 책을 인용했다는. 근데 여기에 따르면 미실이 제2대 풍월주, 미생이 10대 풍월주, 설원이 7대, 문노가 8대.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이름을 다 가지고 온 거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재밌었고 근데 이제 화랑새기에 대한 진위 논란이 진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 진짜다 가짜다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가 바탕이 돼서 지금 이 드라마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된 화랑새기는 원본이 없고요. 필사본만 있는데 필사본이 1930년대에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박창화라는 선생이 베껴 적은 거래요. 근데 일본 왕실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야. 근데 많은 것들이 약탈돼서 거기 들어갔을 걸로 사람들이 추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박창화 선생도 거기에서 진짜 그게 있어서 그걸 보고 베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게 진본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에요. 진짜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쓴 거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화랑새기 내용들이 화랑의 성풍속 위주로 작성이 됐대, 이 책이. 맞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거중 하나가 그래갖고 야서를 쓴 게 아니냐 박창화 선생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 앞에 그런 비슷한 야한 소설을 몇 개 쓰셨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반론의 핵심인 거고 그리고 몇 가지 단어가 시대에 안 맞대. 그때 안 쓰는 단어가 써졌대.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통 역사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선덕여왕은 도대체 몇 세에 즉위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봤을 때는 기껏해야 한 25세 정도에 즉위했을 것 같았고 난 그렇게 느꼈거든. 드라마에서. 근데 사실은 50대 혹은 60대까지도 봅니다. 그래갖고 삼국사기에서는 덕만을 첫째로 보고 있고요. 화랑새기에서는 차녀로 보고 있고 여기 밑에 동생이 한 명 더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선화공주인데 선화공주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동요의 선화공주입니다. 백제의 무왕과 결혼한. 그래갖고 삼국사기에는 일단 선덕여왕 남편의 기록이 없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왕의 배필이 음갈문왕이었다라고 한대요. 근데 갈문왕이라는 그거 자체가 주요 왕족한테 그냥 주어지는 호칭이래. 그래가지고 그 음갈문왕이 누구였냐면 진평왕의 동생인데 백반과 국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덕만이 이 둘 중에 한 명과 혼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촌이랑? 그렇죠. 근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고신 남편이 한 명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진짜 이게 김유신이랑 선덕여왕이랑 좋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게 또 남아있잖아요. 세대가 다르다 그랬는데 누가? 저요. 이 선덕여왕이 즉위를 했을 때 네. 그냥 추산을 해보면 김유신은 30대였던 것 같고 덕만은 50대였던 것 같으니 이 둘이 결혼하는 건 사실 뭐 말이 안 됐다라고 학계는 이야기한다 하고요. 그리고 김유신의 어떤 그 소나무 같은 성격도 조금 실제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김유신이 되게 여기서는 우직하고 대나무 만번 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략에 능하고 자기 딸을 김춘추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장작 위에다가 화형하는 액팅까지 해서 김춘추와 선덕여왕이 지나가다가 이걸 구해주게 하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처세술에 능하고 몰랐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역사 하나 또 뭐 있냐면 비담이 이제 난을 할 때 선덕여 즉위 16년 차였대요. 근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게 영모 세력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여주 불능 선리였는데 이게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선덕여왕이 병을 막판에 좀 앓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아, 그랬는데 후계자로 누구를 정했냐면 이쪽에서 나온 성골인 승만공주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지. 또 여자. 네, 또 여자? 에반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난을 일으킨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선덕여왕은 실제로 비담의 난이 일어난 중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이 되기 전에 승만공주가 즉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진덕여왕이 됩니다. 거기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압이 된 나중에 이 주동자는 전부 다 참수형을 당했다 하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네요. 네, 여기까지 선덕여왕 62회차 전 회차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